조선업계 사상 최대 빅딜, 대우조선해양 양봉라이트인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주들 들썩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양봉라이트 켜볼까요? 네, 지금 눌러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안 누르신 거네요. 손이 근처 가야 되는데. 두 분 다 안 누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제 산업은행 쪽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 이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이제 반응을 했는데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적 자금이 한 10조 정도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전문 관리 체제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에 일단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산업은행 쪽에서는 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약 50%, 5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이 약 5,9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쪽에서 또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또 투입을 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지금 이제 주인을 찾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을 아직까지 겪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과연 대우조선해양을 또 인수를 해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현재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 중인데 과연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제일 큰 거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빅딜에 의해서 인수 합병이 된다면 뭐 글로벌 최대의 조선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큰 것은 맞습니다. 근데 둘이 합병 안 해도 현대중공업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합병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까. 크게 시너지를 효과에 의해서, 즉 규모 경제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인 구조 조정 그 안에 있는 조정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노조 문제도 그렇고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출혈 경쟁에 대한 해소를 얘기하는데 실제 뭐 출혈 경쟁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도 아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보면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꼭 보면은 어떻게 조금 그 집에 돈 들어올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딱 이게 아빠 돈 필요해 이런 말을 하는 딸내미 하나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그렇죠. 테레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사실 힘든 구조 조정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울산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울산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리가 캄캄해요.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지금 뭐 몰라서 묻습니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하고 현대차 그때 뭐 파업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울산 경기가 상당히 또 어려웠거든요. 그 뭐냐면은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는 과정에서 군산 같은 경우는 또 사업장을 폐쇄를 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마련 수건을 짜듯이 이제 짜내면서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매각하는 과정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오일뱅크를 IPO를 통해서 거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또 그 운영 자금이나 다른 데 조달하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IPO 그 상장이 되는 게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아람코 쪽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19.9% 정도 매각을 하면서 1.8조 정도 돈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딱 그러니까 지금 또 산업은행 쪽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쪽에 인수 제안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그걸 인수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딱 돈 들어올 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돈 들어올 때를 알았는지 안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게끔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절묘하게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정부 산업은행 쪽에 뭐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들은 뭐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산업 쪽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 1등이 되니까 수주장고라든지 이런 내용들 1등이 되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쓰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더 그런 많은 것 그런 같아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그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방산 부분은 사실은 국내 쪽에서 수주를 거의 따내는 쪽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방산이 아니고 이제 민수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해외 쪽에 수주를 나갔을 때 거의 지금 뭐 두 양사가 합치면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반독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좀 이제 다 잘릴 사람들 잘리고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라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억울한 부분들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은 군산 사업장 폐쇄했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나 조정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같은 구조에 있는 회사끼리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라는 것은 약간 좀 그 힘들지 않겠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부분이나 좀 넓혀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동일한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구조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 최근에 그 노조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그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현재 정부 측 입장에서도 봤을 때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분배 쪽에서 성장 쪽으로 틀어서 합병을 시켜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오케이 뭐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파장이 너무 크지 않을까. 아직 뭐 제가 적은 소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에 부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굳이 또 현대중공업 한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 주식시장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천여 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현대중공업 아니면 그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에 너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타 성장 가능한 그 업종들이 굉장히 많고 2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그런 상황인데 그쪽에 집중되는 것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또 하나 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동글 산업은행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적 자금 얼마 투입됐냐 하니까 공적 자금이 얼마 투입됐는지는 지금 못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언론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10조 정도 들어갔다 그럽니다. 10조 정도 들어갔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이 약 3,906조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 정도 되면은 뭐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뭐 공적 자금 10조 투입됐으니까 나 5조 주고 살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2조나 2조 6천억 정도 이 정도 뭐 될 건데 그러면 사실 공적 자금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팡이 앞으로 2년 지리값 마련했다 그러고 앞으로 4, 5년 정도 나간다 그러면은 싸게 또 먹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듣고 네. 약간 뒤통수 한 대 맞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이 오늘 한 4% 넘게 빠지다가 한 3% 종가에 한 3% 정도 장중에는 한 1% 정도까지 그쵸. 올라왔었는데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약간 이제 이 그 인수합병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인수합병이 같아요. 어렵다고 하셨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금 나중에 봐야 좋은 건가요? 조선 업황은 지금 업황적으로는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조선에 관련돼 있어 저가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해소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앞서서 좀 더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 거는 맞는데요. 합병하는 부분에서 지금 당장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삼성중공업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노업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요. 그 기노업이 얼마만큼 길게 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에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비교 우위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을 쳐다봤을 때 조선 업황도 좋지만은 더 발전하고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산업은행 쪽에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1.25조 정도를 주고 600만 주 정도 보통주를 발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환 전환 우선주는 뭐냐면은 때 되면 나중에 산업은행이 가져가겠다는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주 600만 주도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분에 대해 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진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조선주 자체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밖에 없어요. 한진중공업은 이미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두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자, 현대중공업 살려고 하니까 나 저거 인수할래요라고 하면은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중이 하든 삼중이 하든 안 하는 쪽은 괜찮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하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미국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또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밝히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송을 통해서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어차피 이제 지금 GDP 성장률 자체가 뭐 미국도 2.3% 밑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향후 6개월 정도는 좀 어렵다. 6월 달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저께 이제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이 문구 자체도 이제 이제 뺐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6개월 정도까지는 일단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품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신흥국 쪽에서 또 자금도 유입될 수 있는 또 출구를 좀 열어줬다라는 것이고, 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성장률이라는 이런 쪽에서는 이제 거품이 좀 꺼져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거품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긍정적인 부분은 익히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경기 진작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부양시키고 아니면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뭐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자금 쪽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요. 12월 말까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종결시켰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유럽 ECB의 그 회의에서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유예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중국도 중국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지준율을 계속 인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제는 금리까지 손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한국 마찬가지로 금리를 동결을 했죠. 24일 날 동결을 한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1월 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었어요. 사실 서베이에 대한 부분에 확률로 봐도 1월 달에 금리 동결은 뭐 예견시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얼마만큼 제롬 연준 파월 의장의 기조적인 연설에서
금리 완화에 대한 스탠스가 얼마나 유지될 건가 이거였었는데요. 괜찮게 진행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 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글로벌 경기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일단은 뭐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업종에 주목해봐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근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숨 좀 쉬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나오는 이제 그 마라톤이다 40.195를 뛴 게 아니고요. 하프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0km 정도를 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1월달 한 달 정도 뛰어온 거는 거의 지금 한 100m 달리기 수준으로 뛰어 올라왔거든요. 그게 지금은 좀 쉬어서 가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종목이나 이슈별로 좀 대응하는 게 좋다. 일단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장관급 회담, 무역 회담이라는 그 협상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내용들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있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르게 좀 순환매가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이제 IT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지니까 또 꿈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듯이 뭐 바이오 쪽도 뭐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IT 관련한 또 행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IT 부품주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장을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1월달에 4조 원이 오늘자로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큰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유입되는 근거는 당연히 미국 금리가 동결 그리고 다른 쪽의 금리도 동결, 한국 금리도 일단은 뭐 동결적인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이 안정됐고 환율이 안정된 부분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선진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극동 쪽에 아시아 쪽에서는요 한국이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고 물론 작년 말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내려서 많이 내린 부분에서 반등을 해서 2,200포인트 올라왔다라고 치지만은요 실제 유동성 장세라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실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그러면 유동성 장세의 성격, 즉 일시적이나마 유동성 장세에 대한 성격이 띌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 장세는요 짧은 기간 안에 급하게 그러니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게 유동성 장세의 아주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 전에 만약에 설 연휴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 전에 미리 사놔야 설 이후에도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한국 시장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업종에서 봤을 때는요 ROE나 즉 EPS라는 게 있어요. 주당 수익이 그러니까 수익이 늘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 그 업황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설 업황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SOC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이나 건자재 이쪽에 관련돼서 진짜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 업종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림산업 그리고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 그룹이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금호산업 그다음에 계룡건설이라는 지방건설사, 태원건설 그다음에 서희건설이나 서한건설까지 이 작은 회사까지 전체적으로 건설주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업종으로 화학업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은 본격적인 화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전기차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LG화학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빼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접목해놓고 LG화학, 그다음에 SKC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요. 음식료 쪽, 즉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 쪽, 내수에 대한 성장은 한 번 정도는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농심도 봐도 그렇고 오뚜기도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올리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 주목해봐야 할 업종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동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중에 하나 살펴볼게요.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1월 중에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관은 향후 전망을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파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트에 대한 포트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요. 12월 말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기관들이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요. 즉 CD 금리 플러스 알파 이것만 나와도 프로그램 매수에서 그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1월 달 옵션 만기일, 2월 달 옵션 만기일, 그리고 3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미리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미리 해소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매수, 즉 유동성이 들어와서 사줬다는 얘기거든요. 살 수가 있으니까 사줄 수 있는 처가 있으니까 팔아낸 거고요. 팔아낸 부분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매수가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아마도 종목 장세로 확산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시장,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지나는 2월 달 시장에서는 좀 더 종목별로 화끈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